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덕구원님과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줄여서 검사 모임이 공동으로 최근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문제, 카톡과 영상으로 보면 최소 2차례 이상,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보면 또 신라 면세점 고급 선물로 추정되는 걸 들고 기다리는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소 확인한 것만 수차례 이상이다. 그리고 카톡과 영상으로 명확한 물증이 남아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함정 취재 논란 관련해서도 취재윤리 위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카톡으로 이미 다 선물을 찍어서 보내드렸을 때 직접 공적 공간도 아닌 사적 공간인 커버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돌려주지도 않고 냉큼 명품을 수수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제기했을 때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었죠. 하지만 강덕구원님과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임세은 소장, 안진걸, 그다음에 강덕구원, 그리고 여주 양평지역위원회 군민들, 민주당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했을 때 기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비로소 전국민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일부 취재윤리 논란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적 토론의 공간에 맡긴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카톡으로 미리 명품 사진을 2번이나 샤넬과 디올을 받고, 그리고 공적 공간도 아닌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동안에도 계속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았던 고대, 그것도 업무 시간이 낮에 불러들여서 경호인력을 최소화해서 명품을 최소 2차례 이상 받은 것은 분명한 팩트로 확인됐다는 점,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원 오셨습니다. 청와대 전 부대변인이고 저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같이 만들었습니다. 공동소장 임세은 공동소장 오셨습니다. 예,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회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윤경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먼저 강덕구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 이번에 이 보도는 서울의 소리 등 뉴미디어 채널들이 연합해서 취재를 했고 또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비록 다수 언론이 보도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분명한 팩트는 확인됐고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인사개입 의혹까지도 유력하게 불거졌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늦게라도 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여는 말씀 강덕구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이 자리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한 지 16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사실 처음에는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팩트가 밝혀지면서 언론 여러분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덕분에 이제 거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도 결국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취재해 주실 때 이거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인 자리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대통령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서 언론과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잘 알지만 제품을 본 적도 그리고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의 모습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삶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그런데
모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늘 본인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명품백 선물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65.8%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뇌물적 성격이 짙다라는 응답이 53%가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뇌물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될 때도 그리고 처남이 구속될 때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 제기는 처가 일가 구속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명백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과 역사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왔을 때 뜻 있는 기자분들이 잘 물어주셨습니다. 영부인이 명품을 수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와, 이 중요한 뉴스를 또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하고 진보 세력을 조롱하고 수십 년 전 사건도 잘도 찾아나서 내뱉고 또 야당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특별도 태산으로 만들면서 떠버리더니 여러분 기자님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랑도 친분이 매우 깊은데 카톡도 몰래 엄청 주고받았던데 모른답니다. 명품을 코바나 컨텐츠에서 영부인이 대낮에 경호까지 무력하면서 받았는데 잘 모른다? 고속도로 개통 수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왜 구체적인 사건을 모르냐? 그러면서 그렇게 전현직 야당 대표나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사들에게 불법적으로 마치 보고를 받은 것처럼 검찰청법까지 위반한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내뱉더니 그런 비겁과 비열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고속도로에 대해서 명품 수수 문제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한동훈 등에 대해서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에 실제 제2부속실 영부인을 담당했던 임세은 민생의 공동소장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은입니다. 저는 이 보도에 사실 그 생방송에 함께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 현장을 실제 생방송으로 함께 목도를 했는데요. 정말 전직 청와대 출신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OECD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품격이 이렇게도 훼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놓고 뇌물을 수수합니까? 그것도 뭔지 확인을 하고 그 뇌물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왜 이 윤석열 정권이 초기에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고 하면서 제2부속실을 없애고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이유를 이것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인과 연락하고 관리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숨소리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배우자, 가장 가까운 대통령 가족인 배우자의
뇌물 현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 배우자가 전혀 관리되어 있지 않고 이부속실 같은 관리되거나 책임지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욕심을 마구 채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단은 개인과 사인과 대통령 배우자는 이렇게 쉽게 접촉할 수 없고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스템을 통해 이부속실이라는 그러한 관리되는 조직을 통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인과 연락을 합니까? 그것도 선물 받으려고요. 저는 이 나라의 품격과 우리나라 국격에 대해서 이 실추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일정 사무실, 본인의 과거 사무실을 사인이 경호가 부실한 형태로 마구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또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뇌물 수수 문제이고, 그리고 인사 개입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어떻게 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되고 이런 인사 문제에 관여되고 있는지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넘어서 압수수색 당장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반환 선물 창고라고 하는 것, 원래 청와대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만, 용산에서는 그 공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곳 압수수색해서 선물들이 그동안 받은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느 누가 언제 다녀갔고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그런 기록 분명히 제출돼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실 업무 태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관련된 공무원들 전부 수사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의 품격과 국격 매우 걱정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 반드시 수사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도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안진걸TV 등 뉴미디어 채널에서 지금 생방송해주고 계십니다. 생방해주는 채널들과 또 생방송으로 봐주시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법률가이고 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 맡고 계시는 강유영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 강윤경 변호사입니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방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인사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설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그 관련된 물건들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가방이든 아니면 수수된 물건들을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이는 증거은닉이나 증거인멸의 공범이 됩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선량하게 국가를 위해서 공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크나큰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한시라도 이런 문제들이 확대되기 전에 반드시 수사에 임해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믿음, 그런 지도자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되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민생경제국에서 취재해 보니까요, 기자님들께서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02년 6월 대낮에 용산 집무실 접견실도 아닌 사적 공간인 코바나 콘텐츠의 최재형 목사를 샤넬 향수를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들어오라고 했던 그때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 아무개 시켜라고요. 최재형 목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들었냐?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사실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 2002년 가을에 6월 이후에 인사가 없었다면 그건
목사님이 잘못 들은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2002년 9월 1일 날 실제로 금융위원 신규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저희는 지금 함부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6월 달에 최재형 목사가 들었을 때 금융위원 누구를 시켜라고 하라는 것을 듣고 바로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 인사개입, 예전에 김영삼 둘째 아들 김현철 씨가 인사개입했던 것이 CCTV에 잡힌 것처럼 촬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취재해 보니까 당시에 그 인사는 인수위 출신으로 윤핵관이 미는 인사였다. 서로 하려고 하는 금융위원회, 차관급 금융위원을 서로 하려고 했을 때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이 미는 인사가 선임됐다는 금융위 안팎의 전환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핵관이든 누구든 김건희 여사한테 인사청탁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개입과 인사에 개입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최재형 목사가 들었고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 9월 달에 인사가 있었다. 한두 달간 인사검증을 하는 관례를 봤을 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례처럼 김건희 여사가 여러 명한테 인사급했다는 의혹이 크게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재형 목사도 들었기 때문에 강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도 제가 더 연구하고 더 많이 파악해서 기자님들께 소상히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강두구님과 민생경제연구소, 겸사겸사모여서 이 정도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 등 뉴미디어 채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취재해 주셔서 국민들께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국회 운영위원회가 상임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어제도 소집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무산을 시키는 겁니까? 정부 여당은. 강두권님이랑 김두관 의원님 국토교통위에서 추가로 질의하면서 고속데이터 널리 알려진 것처럼 상임 국회 운영위원회 또는 다른 상임위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야당에서 따져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당부드리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기자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